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갑작스런 3% 가까운 하방 압박을 보여주니까 요렇게요, 장대 음봉을 맞고 내려오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또 시작이다, 또 급락하고 있구나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매도 시점을 잡는다는 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상승이 아예 추세가 꺾였다,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하죠. 해당되는 모멘텀의 손실이 났거나 리플 코인이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우린 그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승했다가 상승할 땐 또 매수하고 떨어질 땐 또 매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이면 우리의 시드머니만 없어진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얼마큼 많이 나왔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현재까지 50% 정도, 50%도 안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지만 750원 라인까지는 무조건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750원, 여기가 800원이거든요. 750원과 800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냐? 이 라인에서 어떠한 지지와 어떠한 저항 구간이 펼쳐지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거나 급락이다, 이제 패닉에 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 700원과 죄송합니다. 750원과 이 800원 사이의 단가에선 어떠한 라인입니까?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가장 지지와 저항 구간이 생겼던 이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부분을 재차 확인한다는 건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 저항과 지지 라인을 확인한다는 것은 바닥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모습, 하방 압박에서 거래량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강조 말씀드리면서,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 오늘 날짜에 어떠한 부분의 변화가 있는지 이 모멘텀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모멘텀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승의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매매 비중, 그리고 매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 또한 같이 문자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영상도 무료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코인은 왜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이게 다 어떤 겁니까? 리플의 관계사들이 쭉 모여져 있는 곳이거든요. 어떠한 곳이 있습니까? 노바티부터 뭐 SABB, SCB, SBI, 비테크 이러한 은행권들은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유럽,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이러한 은행들이 누구와 손을 맞잡고 있습니까? 니플의 관계사로 손을 맞잡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죠. 왜 맞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니플의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모멘텀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뭡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BDC는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예요. 근데 여기에서 디지털 화폐 이거 언제 나오냐? 나오려면 멀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지금 우리가 종이 지폐, 동전들 이용하십니까? 이용 안 하시죠? 우린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총재도 말을 했지만 글로벌 금융은행권들의 수장들은 이 디지털 화폐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 왜? 종이 지폐를 만드냐, 동전을 만들 때 가장 크게 해당되는 손실권이 크게 나오거든요. 이제는 이 화폐 단위가 바뀌는 부분에서 CBDC, 디지털 화폐는 무조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이 부분은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는 IMF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뭐가 있죠? ETF. 그리고 말 그대로 해당되는 리플랩스의 IPO까지 이런 상승의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러한 모멘텀 중에 손실 났습니까? 만약 손실 났으면 이러한 관계사들이 먼저 나가겠죠. 근데 관계사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 유지를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린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되는 부분, 리플 코인이 갑작스럽게 3% 이상 하락하고 있는 부분부터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비트코인, 코인 시장은 누가 계속적으로 수족을 갖고 가고 있을까? 자, 보세요. 비트코인은 향후 몇 달간 기관 투자자들이 의해 잘 지지가 될 것이다. 코인베이스 보고서가 2월 17일 날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자, 이 뉴스 내용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기관이죠. 고래는 기관이고 기업이다.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아이들이 비트코인을 잘 지지받을 거래요. 근데 지금 리플 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리플만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하방 압박을 받아서 2%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리플 또한 현재 3% 가까운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또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죠. 비트코인 7,1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리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리플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나 올랐으면 메이저 코인들도 빨리 올라와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주식 시장에 외인들이 들어온다. 그럼 뭘 먼저 제일 삽니까? 삼성전자를 먼저 사죠.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 우린 그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장인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우리 비트코인, 코인 시장의 대장이 누굽니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먼저 수급이 들어와야지 그 부분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리플코인, 네,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락만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 자, 이건 주봉이거든요. 자, 주봉상 보시면 어때요? 확실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리플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왜 하락만 하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승했다가 하락, 상승했다가 하락, 상승했다가 하락, 상승했다가 하락. 자, 어때요? 우리는 결과치만 봅니다. 결과치만 보면 지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졌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반증하죠. 왜? 저점만 잘 잡고 들어갔으면 지금 비중도 괜찮이 모았을 거고 저점을 잡았으면 지금도 수익 구간일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손실 구간이죠.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고점에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했고 떨어질 때마다 매도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간은 틀려질 수밖에 없다.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간은 틀려질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저점에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비중을 충분히 채울 수가 있고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왜 이런 저점을 계속 만들어낼까? 그냥 쭉 하고 끌어집어 올리면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좋죠. 저희들 입장이 좋습니다. 근데 고래들 입장에선 매집이라는 걸 해야 해요. 매집이라는 건 저점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하죠. 근데 저점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계속 끄집어 올리면서 매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올라왔다 생각될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린다는 거거든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문자랑 같이 보시면 이야기가 틀려지겠죠. 문자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기관 투자자들이 하방 압박을 받고 하방 압박을 받는 걸 지지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블랙록 누굽니까?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죠.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가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친숙해졌습니다. 근데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다 사고 있답니다. 비트코인 팔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 비트코인을 팔자마자 이 블랙록들이 계속적으로 휩쓸어 가고 있어요. 왜? ETF 때문에. ETF라는 게 뭐라고 했죠?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절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해요. 고래가 누굽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관이고
기업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방 지지 라인을 받을 것이다. 근데 현재 비트코인 2%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당연히 흔들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죠. 고래들은 매집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냥 올라가면서 계속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뉴스는 뭡니까? 리플 코인이 7일 동안 10% 급등했다고 해요. 랠리의 이유는 무엇일까? 리플 0.68달러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10% 급등했다고 해서 우리 좋아할 분들 별로 없으시죠? 왜? 지금 리플 코인 매입 단가가 1,500원 이상이신 분들도 엄청 많고요. 2,000원 이상이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왜 이 분들이 그대로 이 부분을 유지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지만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그 상승 모멘텀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 급등했다? 이러한 뉴스는 되게 웃음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이게 뭐 많이 올라갔냐? 700원, 750원 버텼다고 이게 좋아할 일이냐? 당연히 좋아할 일 아닙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왜 더 올라가야 되냐? 자, 우리 리플 코인을 압박했던 SEC 다들 아시죠?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요 아이들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왜 불 떨어졌는지 보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EC랑 리플은 합의할 겁니다.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작용할 건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리플과 SEC 조만간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근데 이 합의점 찾는다는 말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3년 내에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걸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미 대선을 앞두고 있다? 다른 때와는 틀립니다. 왜 그런지 공화당 후보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자,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예요.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뭡니까? 공약이라고 하죠.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요 아이들의 후보들이 이러한 공약을 펼치고 있어요. 왜 이 공약을 펼치고 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해당되는 대선 후보들은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자, 투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에요. 왜 호황일까? 대통령의 대선 주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공약들을 펼쳐내거든요. 근데 투표를 받으려면 국민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국민들이 환심을 사려면 국민들이 얼마만큼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시장 자체, 금융시장이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 공매도를 없애버리겠다. 공매도를 정말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도 많아야 하죠. 그런 말이 왜 나왔냐? 이 투표를 받기 위해서. 보세요.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요 아이들 때문에 코인 시장이 압박되었고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 투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SEC를 잡아야 돼요. 얘네를 축소시키거나 얘네의 권한을 뺏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어때요?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바삐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은 영향이 미미합니까? 애널리스트는 1.88달러 도달을 전망하고 있다. 이게 2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생각을 해보시죠. 리플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제가 리포트 자료 말씀을 드렸죠. 4분기 리포트 자료에 보시면 리플의 거래량은 엄청나게 75%가 급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저점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 ETF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 1월 달에 나왔죠. 1월 달에 나왔는데 1월 달부터 계속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6천만 원 돌파했다가 다시 5천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7,100만 원대로 올라간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왜 저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750원 라인도 위태위태하다. 자, 이 부분이 왜 많이 나왔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고래들의 롱 포지션의 미스터리가 있다. 펀딩 피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롱 포지션은 뭡니까? 자, 선물 옵션을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롱은 아실 거예요. 이 롱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고래들입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상승에 베팅을 하면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상승 베팅에 더욱더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프리미엄이 제자리다? 왜 제자리일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쭉 하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되는 롱 포지션에 P가 붙어야 되는데 롱 포지션이 과도하게 붙어가지 않고 있다. 그 말인즉슨 니플 가격, 현재의 니플 가격은 바닥권에서 고래 투자자들의 축적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축적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매집이라는 거예요. 이 매집 구간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 받으면서 횡보 라인에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펀딩 P가 붙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니플은 왜 이렇게 움직임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미국이 해당되는 리플 코인을 압박했던 부분은 SEC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SEC가 압박하는 와중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니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또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락업 물량이 있고 이 락업 물량을 해제하면서 매도하는 물량으로 계속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 네, 틀린 말씀 아닙니다.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 또한 투자죠. 이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또한 MTL 서비스라고 하죠. 미국의 송금 라이센스. 이 부분이 이 SEC가 시장을 압박하면서 불구하고 이 부분을 못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재개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뉴스 한번 보셨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 점차적으로 리플 코인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와 동일하게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락업 물량, 이것도 할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리플은 매달 초에 락업 해제 물량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락업,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혹시라도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락업 물량이란 건 말 그대로 묶어놓는다는 겁니다. 잠가둔다는 거예요. 매매를 안 하게 잠가두겠다. 그 물량인데 그 물량이 풀렸습니다. 해제가 돼요. 자, 매매를 못하게 해놨는데 그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풀린다. 그럼 이게 바로 매도가 나올 거니까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2월 1일 날 어김없이 5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가 돼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5억 개의 리플은 다시 락업이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3억 개가 다시 락업이 돼요. 왜 락업을 다시 시킬까요? 매매할 수 있게끔 풀렸는데 왜 다시 락업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단가에 매도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매도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매도를 안 할 거니까 당연히 락업 시켜놓는 게 맞죠. 그래서 락업이 다시 되는 겁니다. 락업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매도가 나올 거니까 매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리플 거래량과 모멘텀이 부재에 따라서 0.55달러 선에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 운용사 주피터는 XRP의 ETP를 손절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악의적인 손실 뉴스입니다. 이거는 뭐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죠.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 운용사 주피터는 XRP ETP를 손절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유럽 국가별로 암호화폐 투자 규정이 상이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유럽 연합이 있죠. EU라고 합니다. EU로에서 누가 떨어져 나왔습니까? 영국이 떨어져 나왔어요.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제는 금융은 따로 유럽 유로화를 쓰지 않고 영국은 따로 다른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아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요 아이들이 해당되는 부분으로 손절을 했다, 매도를 했다. 이 부분은 절대로 나쁜 뉴스가 아니라는 거. 투자 규정에 상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투자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는 어떻게 리플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될까? 지금 3% 가까운 하방 압박을 보였다가 다시금 이렇게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로 급락을 했다라고 판단하신 분 절대 없으시겠죠. 1,500원을 갖고 있는 분들도 2,000원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아예 리플 쳐다도 안 보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500원까지 떨어졌던 거 600원까지 떨어졌던 리플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 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방 압박 받아왔다고 이게 급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챙겨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앞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남아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그에 대한 목표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부분은 제가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도 카톡방도 같이 들어와서 함께 투자하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니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한 분 한 분께 직접 제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같이 판단하시고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